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내가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실직 상태라면 꼭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또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힘도 생기고 용기도 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책이거든요. 어떤 책이냐면요. 100달러로 세상에 뛰어들어라. 네. 100달러로 새로운 나의 직업을 만드는 거예요. 금수저 없이 당신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래요. 이 책은 크리스 기라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작가도 그 10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창업을 했어요. 그래서 성공을 했고 정말 성공한 사업가이시고 자기계발 전문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75개국을 돌면서 자신처럼 그 100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창업을 해서 성공한 사례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1인 기업가로 성공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떤 그런 다양한 성공 사례들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이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25년 동안을 영업직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오랜 시간을 일한 사람인데 정말 영업직에서는 베테랑이죠. 25년 동안 일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실직을 하게 돼요. 경기가 안 좋아지고 하면서 실직을 해요. 갑작스럽게. 근데 이 사람한테는 아내도 있었고 두 아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고 그 안에 이제 어떻게든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직장을 구할 그런 게 잘 안 됐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가구점을 하는 친구가 이 친구에게 이제 영업직을 오래 했으니까 저 매트리스가 많은 재고가 있는데 그 매트리스를 갖다가 팔지 않겠냐고 당신이라면 충분히 팔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남자가 매트리스를 가져와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래서 아내한테는 매트리스를 구매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매트리스를 가져오려면 이제 보관할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부피가 크니까. 그래서 막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자동차 영업점을 하던 자리가 있었어요. 쇼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주한테 연락을 해서 잠깐 빌려 쓰는 조건으로 해서 거기에 매트리스를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벼룩시장, 온라인으로 팔 수 있는 벼룩시장 있죠. 거기다가 광고를 내요. 그 매트리스 상품을. 그런데 생각 외로 너무 잘 팔린 거예요. 이 사람은 나중에 안 팔리면 그냥 원가로라도 넘겨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씩 두 개씩 팔리더니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다. 매트리스를 팔아야겠다. 그러면서 매트리스 관련된 공부를 하고 그런 관련된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잠깐 대여했던 쇼룸을 아예 장기로 대여를 해요. 계약을 하고, 거기다 매트리스를 전시장을 만드는데, 가게를 시작을 해서 그 가게의 컨셉이 뭐냐면요. 강매를 하지 않는 매트리스 가게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이런 홍보 사이트를 만들어서 가게 홍보도 하고 제품 홍보도 하고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계속 온라인으로 업데이트를 해요. 그리고 하나의 그런 특이사항은 최초로 자전거로 배달을 해요. 2인용 자전거에다가 그런 평평한 평대를 놔서 거기다가 이제 매트리스를 올려놓고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장면을 찍어서 동영상으로 올려서 그런 유튜브에도 올리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정말 전 세계로 홍보가 돼서 자전거를 가지고 오른 사람에게는 그런 배송료도 안 받고 자기가 직접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전략을 짜요. 그래서 정말 크게 성공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정말 우연한 기회에 창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아주 소자본으로 그 가게만 임대만 하고 그리고 나서 다 그냥 돈 안 들어가고 홍보를 한 거죠. 홍보도 하고 했던 거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많은 사례들이 여기 나오거든요. 근데
창업을 할 때 가장 필수적인 요건을 여기서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 창업에 3가지 필수 요소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실 텐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품이나 서비스, 내가 정말 팔고 싶은 거,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거를 제품이나 서비스나 아이디어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이제 고객이 있어야겠죠. 그 제품을 돈을 주고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고객이 있는지, 고객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걸 그렇게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살려면 그만큼의 제품에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치 있는 제품인지, 고객이 돈을 지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요. 그리고 고객이 있으면 또 결제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엔 또 온라인으로 너무 편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결제 수단을 어떤 것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이제 구축을 해야겠죠. 그래서 또 한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음악가이자 사진작가인 브룩 스노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작은 마을에서 음악을 가리키는, 강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음악가를 전공을 해서 그 작은 마을에서 음악을 가리키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이게 배울 수 있는, 강의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한계도 있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생계가, 수입과 지출이 거의 비슷비슷해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하던 차에 정말 안 좋은 소식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미달이 된 거예요. 강의 인원수가 어느 정도 인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달이 돼서 그 취소가 됐다고 통보가 온 거예요. 어느 시 단체에서 이렇게 하는 강의였나 봐요. 그래서 강의를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날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이 어땠냐면 남편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고요. 생후 8개월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수입이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사람의 수강생 중에 그런 원격 교육 공학 박사 과정을 받는 그런 재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안을 해요. 사이트 하나를 개설해달라고. 이제 자신은 이제 음악이나 사진 찍는 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IT에는 자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안을 해요. 그거를 해주면 자신이 그런 레슨을 해주겠다고, 무료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런 재능을 서로 교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이트를 하나 개설을 해서 온라인 강의를 해요. 시작을 해요. 근데 수입이 어땠냐면요. 이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 레슨을. 연간 3만 달러를 벌었어요. 근데 온라인을 개설을 하고 한 수입이 연간 6만 달러를 벌었어요. 그래서 엄청 크게 성공을 한 거잖아요. 완전히 배로 뛴 거잖아요, 수입이. 그래서 이 사람이 온라인으로 완전히 전향을 해서 온라인의 강의에 집중을 해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에서 사진을 가리켰나 봐요, 이 사람이.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세미나에서 자신의 성공 사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남을 돕는 사업을 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성공할걸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사진 강의를 해서 이렇게 돈을 벌었는데요. 그때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정말 포화 상태였었어요. 사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포화 상태였는데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잖아요. 그 기술을, 정보나 그런 기술을 쉬쉬하면서 공개를 안 한 거예요.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그런 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남을 돕기로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 지하 창고에서 그런 사진 강의를 하는 온라인 강의를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가족들은, 그러니까 그런 기술들을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전문 기술들을. 그러니까 자신의 나중에 미래의 경쟁자들을 키우는 일밖에 안 된다고 왜 그런 일을 하냐고 반대를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그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그런 기술들을 가르쳐주고 그런 강의들을 한 거예요. 사진을 찍는 기법이나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강의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된 거죠. 그 첫 수입이 6만 달러고요. 계속 늘어난 거죠. 그거를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숫자가, 구독하는 숫자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사업으로 성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요점을 정리해서 말해주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책에서 소개된 창업자들은 모두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일에 집중해야 비로소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가치를 제공하는 일.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내가 팔려는 욕심이 아니고 그 제품을 통해서 그런 가치 있는 일에, 그리고 여기서처럼 남을 돕는, 남한테도 이것을 구매하는 고객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제품을 판다는 거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자의 주축에 의해서가 아니라 진짜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찾아내 팔아라. 고객에게 고객이 원하는 물고기를 잡아주어야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의 표면적인 부분에 연연하지 말고 고객의 감성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일에 집중하라. 수입은 감성적인 욕구와 직결된다. 내가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고객에 감성적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자아 체크리스트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체크할 항목이에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그런 새로운 사업이나 아니면 지금 이제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다면 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일주일에 최소한 20시간은 취미를 위해 보낼 수 있는가? 나는 나의 취미에 대해 남에게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는가? 나는 내가 즐기는 취미와 연관된 모든 세부적인 부분들을 다 좋아하는가? 내가 취미와 관련된 관리 및 행정 업무에 상당한 시간을 쏟아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여전히 좋아할 수 있는가? 네, 그리고 시장에 관한 질문이에요. 내가 이제 취미로 좋아하는 일로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그런 시장에 관한 질문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식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는가? 나에게 도움을 얻기 위해 돈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이 충분히 있는가? 당신의 아이디어와 관련된 비즈니스가 시장에 존재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상을 하시면 내가 이제 창업을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사례를 더 소개를 해드릴게요. 카일 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남편하고 칠레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런데 정말 불행한 일이 완전히 겹쳐서 그 카일이라는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해요. 조깅을 하다가 차에 치이는 사고가 당해서,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은 있는 건 아닌데 장시간 그런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 그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혼 3년 차였는데 신혼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둘 다 실직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운 직장을 찾느라 아동바동 하지 말고 이제 그 대신에 그냥 이탈리아로, 유럽으로 여행을 가자. 신혼여행도 못 가고 했으니까 여행을 가자고 결정을 해요. 그래서 항공권을 예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취미로 이 사람이 지인들의 이제 결혼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했었어요. 무료로. 지인이니까 이제 봉사식으로 그런 결혼 사진을 찍어주는 일을 했었는데, 유럽을 이제 떠나기 전에
그런 자신의 그냥 블로그나 뭐 그런 거겠죠. 사이트나 SNS나 그런 종류겠죠. 거기다가 결혼 사진을 찍어준다는 글을 올려놓고 그리고 여행을 갔다 와요. 그랬는데 거기에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결혼 사진을 찍어주는 그런 일을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아무런 자본도 없이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작하고 2년이 흘렀을 때 그들의 수입이 어땠냐면요. 연평균 9만 달러가 넘었어요. 엄청나죠? 2년 만에 9만 달러가 넘었어요. 수입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예약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 나에게 정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나 정말 내가 절망에 있는 상황에서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정말 이 사람처럼 절망이었잖아요. 절망감이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절망 속에서도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새로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득을 주면서 그런 수입을 벌 수 있는 일을 한번 무엇이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내가 이걸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걸 구입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서로가 좋은 그런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서 사례처럼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또 잘하는 일이 있잖아요. 누구나가 다 잘하는 일 한두 가지는 있잖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이 있다면 그 좋아하는 일을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여기서처럼 나도 즐겁고 또 내가 파는 그런 서비스나 제품을 즐거운 마음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 구매하는 고객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단순히 그냥 이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도 내 제품을 구매하는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고객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과 그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하나의 창업을 이루는 것도 참 신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아직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일단은 시작을 하고 벌려서 구상을 해서 준비를 하면서 차근차근 업데이트를 시키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내가 하면 내가 잘하는 게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하고 어떻게 해서 고객들을 불러드릴까 그러한 창업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사업계약서 간단하게 사업계약서 쓰는 방법하고요. 그런 또 다른 사례들 이 사람이 17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수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사례들 중에서 이제 추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례들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